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잘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7월달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이라는 부분들이 실행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 68시간 일하는 데 있어서 52시간 근무를 하면서 과거와 동일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전 대비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국내 기업에 있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면서도 생산성은 점점 낮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일을 잘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기업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은 사원들의 생산성을 올릴까라는 부분들이 국내 최근에 많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시면은 작년 2019년 OECD에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 보고한 결과에 의하면 OECD 36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29위라는 굉장히 낮은 생산성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책 결과로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가장 최우선 되어야 될 정책 중에 하나가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 입장에서도 일 잘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싶은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부분들, 한 가지 팁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내가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일은 잘하지만 굉장히 인간성은 그렇게 좋지 못한 동료가 한 명 있다고 봅시다. 이 동료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일은 좀 못하지만 그래도 인간성은 굉장히 좋은 동료를 나의 동료로서 받아들일 건지라는 부분들을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작년 JTBC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개그맨 안영미 씨와 가수 손담비 씨가 굉장히 많은 설전을 했던 우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수 손담비 씨 같은 경우는 일보다 일이 훨씬 더 인간성보다는 중요하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가지고 일을 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개그맨 안영미 씨 같은 경우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인간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가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두 사람 중에서 여러분의 동료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사람이 훨씬 더 나의 동료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닌다면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성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인 업무 능력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인간성 플러스가 되고 거기다 탁월한 업무 실력까지 갖추면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직장인이라면 일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 건가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실험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중에 간혹 자주 쓰는 방법들인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1부터 60까지 어지럽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 화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30초 동안에 1부터 60까지의 숫자를 찾는다면 순서대로 찾는다면 과연 몇 번까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많은 교육 중에서 한번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 실제로 굉장히 숫자를 잘 빠르게 찾으시는 분들은 20번에서 25번 정도까지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대부분의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잘해야 12번, 15번 이 정도까지 밖에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많이 찾으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찾으신 분들한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를 좀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 비결을 여쭤보면 대부분 이런 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보셨나요? 일을 한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하는 방법에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25번까지 찾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뭘까요? 즉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들이 결국 우리의 업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례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느 과장과 일에 굉장히 좀 미숙한 사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과장이 사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나사원, 회의실 예약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원이 아주 씩씩하게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회의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분 정도 뒤에 나사원이 쫓아와서 과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회의실 예약 다 됐습니다. 고 과장이 나사원 수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요. 한 10분 뒤에 과장이 회의실에 회의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급하게 쫓아나와서 나사원을 부릅니다. 어이 나사원 어떻게 된 거야? 회의실 예약하라고 했으면 빔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빔이 안 되잖아 라고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일단 나사원은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께서 회의실 예약만 해달라고 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들일까요? 흔히 많은 이런 사례들이 조직 내에서도 흔히 일어나는데요. 물론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않은 과장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회의를 할 테니까 회의실에 빔도 확인하고 사무실에 집기도 회의에 필요한 화이트보드나 칠판 같은 건 제대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전부 체크를 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시오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했었어야 되지만 대부분의 상사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하는 경우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한번 나사원의 입장에서 한번 문제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사원의 경우는 상사한테 지시를 받았으면은 본인이 어떠한 부분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사한테 물어보고 명확하게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지시받은 것만 그 단순한 행위만 한 가지 하고 본인이 이해한 대로만 업무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를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면서 일의 성과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일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제가 언젠가 읽었던 호리바 마사오라는 일본 작가가 지은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가 좀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 혼자서 일을 하지 않는다. 조직이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조직이 성과가 나는 조직이고 또 개인도 협력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첫 번째 비결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일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상사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보셨던 고 과장과 나사원의 사례에서처럼 일을 할 때 있어서 상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지시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상사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사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자기가 이해한 대로만 추진해서 상사와 기대했던 부분들을 전혀 다르게 엉뚱한 결과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 잘하는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 첫 번째 팁 말씀을 드린다면 상사의 의도를 어떻게 잘 파악을 할까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사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상사들이 어떤 부분들을 우리 사원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국내 대기업의 많은 팀장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한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상사들이 우리 사원들한테 기대하는 부분, 일을 할 때 있어 좀 리더와 소통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나하고 목표도 맞추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중요한 것부터 일을 하는 사원들, 그런 사원들을 나는 좀 기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많은 팀장들이 제발 우리 사원들이 일을 할 때 좀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제발 좀 물어줬으면 업무에 한데 있어서 본인 혼자 처리하지 말고 좀 나한테 뭔가 이해 못한 부분들을 물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상사 입장에서도 본인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또 구성원 입장에서도 상사를 잘 읽어주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상사들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사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사들이 대부분 지시를 할 때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그걸 말로 해야 알아들어?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이것도 너무 많은 정보를 줘봐야 괜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상사들이 지시를 할 때는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꾸로 사원들의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사원들은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서 상사한테 질문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업무 경험을 쌓고 좀 더 업무에 숙달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상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에 대한 질문의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는 팁을 가지고 평상시에 많은 훈련을 해서 상사한테 질문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물어보고 본인의 몸에 숙달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괜히 내가 이런 질문을 해봤자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본인의 쑥스러움 그리고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본인의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인의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도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사한테 적극적으로 본인이 모르는 부분들 그리고 상사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도성 이런 인재들이 일을 잘하는 인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잠깐 이런 순서에서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사가 지시를 했을 때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본인이 물어서 본인이 이해한 부분들을 두 번째로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상사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는 부분들 그것들이 상사한테 질문하는 두 번째 단계일 것 같고요. 세 번째, 본인의 이해가 확인이 되었으면 상사와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같은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언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사와 같이 확인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전체 질문하는 방법에 있어서 순서대로 하는 방법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팀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 부분까지 뭐 이 정도까지 해주시길 기대하셨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하는 것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와 관련된 순서대로 평상시에 상사한테 지시를 받을 때 불분명한 사항이 있다면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일을 실제 진행해 나가면서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중간중간 상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상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은 나 혼자서 일을 하지 않고 같이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상사의 도움을 수시로 요청하는 그런 네 단계 방금 말씀드렸던 모르면 질문하라 그리고 이해를 확인하라 상사와의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이해하고 확인하라 협의하라 마지막 실제 실행하면서도 지원을 요청하라 이 네 단계로 평상시에 몸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사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방법 첫 번째 비결과 관련된 부분들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상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활용해서 상사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